노동자를 만나다. 세상의 주인인 우리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는 그 지위에 걸맞지 않게 푸대접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들은 명산이, 전문가니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만 정작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거나 반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주역이자 생산의 주체인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보수 언론이 안 다뤄주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됩니다. 노동운동이 제 삶의 전환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도 그런 손님들 중 한 분일 겁니다. 순서인 만큼 초대 손님 선정에 신중을 기했는데요. 제 해고 투쟁의 선배이기도 하고 간접 고용 철폐 투쟁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저와 깐부이기도 한 민주연합 전주지부 홍진영 지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전주지부장 홍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비룡입니다. 네, 저는 조직국장 진영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부장님은 왜 이 자리에 게스트로 나오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오늘 조직국장 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지부장님의 그 영혼의 담자, 네, 파트너. 일단 이름부터 홍진영하. 자리가 잘못됐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영아 하고 부르시면 지부장님도 네 하고 저도 네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름뿐만 아니다.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다. 그래서 지부장님 오늘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영혼의 단짝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노동자를 만나다 주인공 홍진영 지부장님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노동운동 전에는 파란만장했다고 하던데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하다가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파란만장은 아니고요. 좀 철이 좀 덜 들었다고 해야죠. 그냥 어디서 일을 해도 좀 불합리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항상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저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고 이건 그만두고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가서 고발도 해본 적도 있기도 하고요. 철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책임감도 없고 끈기도 없이 하다가 쭉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후라는 회사에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한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회사 관리자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다고 하던데 어쩌다 해고가 되신 건가요? 친하게 지냈죠. 그래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막내였고 주로 젊은 분들이 좀 입사를 많이 했는데 회사 관리자가 젊은 사람들끼리 우리 모임을 하나 하자 해가지고 모임도 하고 서로 형동생 하면서 관리자가 이렇게 모임하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한번 지내보자 해서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네. 그 승인 뒤에 뭔가 불합리한 게 있었고 회사에서 우리는 청소를 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청소 이외에 사적인 업무를 지시를 한다든지 임금 부분도 불명확하게 매번 좀 달랐고 처우가 좀 좋지 않다고 느껴서 불만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불만 많으신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좀 노동조합을 결성했더니 파업을 하다가 결국은 저를 해고를 했죠. 제 해고 싸움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해고 됐을 때 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실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지상파 방송에도 지부장님 해고 시절이 그려졌던데 38살 홍진영이라고 하고요. 전주시에서 민간 위탁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토우에서 근무하다가 5월에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상사 모욕, 명령 불복종, 경영자 인정하지 않고 업무 방해했고 불법 선동했고 갖가지 취업 규칙에 있는 상벌 규정을 다 적용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점점 수율을 높였던 것 같아요. 시청 앞, 회사, 노동청 앞, 회사 대표의 집 앞에서 선전전도 하고 전주시의 시내 거리를 행진도 하고 대도 하고 그러면서 불법 비리를 밝히는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 쪽에서 인터뷰도 요청이 왔고 어떤 다큐 같은 것도 찍자고 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응했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떨렸어요. 이게 뭐라고. 뭐 어떤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면서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나가는 것만 내가 뉴스에 찍혀도 신기할 텐데 아예 제가 메인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굉장히 그랬고 그때 당시에 지인들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너 아니냐. 가족들도 왜 TV에 나오고 있냐. 왜 TV에 나오고 있냐. 앞장서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동료들 중 이재원 지부장이 지부장님 해고를 안 될 줄 알고 해고되면 밥이랑 담배는 내가 책임진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정말 책임질 사항에 놓였다던데 관련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저를 술 한잔 먹으면서 마시면서 지금 너를 해고하면 이거는 완전 미친 짓이다. 내 짓을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때 해고되면 내가 모든 비용을 다 댈 테니까 마음껏 투쟁하고 다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래서 저희가 항상 투쟁하는 게 녹취, 증거, 체증하라. 그래서 이제 체증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밥하고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었어요. 하고 싶으면 다 해서 투쟁해서 해라. 지지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재원 부지부장님도 전주에서 최초로 미화원 중에 해고되신 분이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진심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진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회사에서 진짜 해고를 하고 통보를 받고 마침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 하길래 해고됐다. 장난하지 마라. 그래서 장난이 아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녹취록은 잘 가지고 있으니 약속 지키길 바란다. 그런데 그 통화했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해고됐을 때 제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텐션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 이재원 부지부장님이 모든 비용을 다 든다고 해서 그랬는지. 그 뒤로 실제 제가 뭐 담배가 다 떨어지면은 마지막 한 개비를 꺼내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한보를 사서 가지고 사무실로 오고, 뭐 옷도 사주셨고, 신발도 사주셨고, 거의 보호자였죠.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물질적으로도 좋았지만 마음이 많이 좋았죠. 그래도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싸워야지 하고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전북진흥회에서 심판 사건 진행됐죠. 그래서 신문회의 결과 부당해고 판정 받았을 때 그 소감,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기분은 좋았죠. 당연히 좋았는데 한편으로 걱정도 했지만 이거는 부당해고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 불안한 마음에 진흥회에서 만약에 기각을 됐으면 중노위 갈 거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까지 갈 생각이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진짜로 그때 당시에 저희 호남본부의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했던 게 복직이 안 된다고 하면 사무처에 채용을 해달라. 그래서 대신 조건은 전주로 이렇게 담당을 해줘라. 그래서 이 회사 날릴 때까지 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정말 내 성격이 맞으면 이거 하겠다. 이렇게 그거 약속해달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왜 그랬는지. 다행이죠, 복직돼서. 그런 뒤에 회사가 재징계 노름을 펼치고 그것마저도 이제 부당징계 판정을 받으셨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 투쟁 과정의 소감이나 인상 깊었던 일화가 있으면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주지부는 저를 해고했던 업체의 조합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상에 있는 업체가 12개 있었습니다. 업체 조합원들이 대부분 많이 계셨었고, 근데 유독 이제 그 토우라는 그 회사에서 저희는 엄청난 탄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고 같이 투쟁하고 했었는데, 저보다는 조합원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기자회견 두 번째 했을 때 사적인 일에 동원됐다는 거. 개밥 사장이 개밥 기르던 개에 밥을 주고 변을 치우고 똥 치우고 후에는 딸 집 문짝 고치러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회견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좀 언론사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놀랬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다시 그 회사를 찾아가보자. 그래서 제 차를 선두로 제 뒤에 막 MBN, MBC, KBS, JTV 다 왔습니다. 방송사는 다 와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그 대표가 사적인 일을 가장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
환경미화는 아니다. 내가 그냥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일을 시켰다. 아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아니다. 전주시의 사업행상법을 보면 환경미화원으로서 임금을 받았다. 전주시 예산으로. 그랬더니 본인이 그때 와서 인정을 하고 우리 앞에서 90도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그 순간을 찍어서 가장 먼저 조합원들한테 보여줬더니 그날 즉흥적으로 조합원들 파티를 했습니다. 그 꼬라지를 보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파티를 하고 그때가 지금도 회자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정말로 그랬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유령 직원을 내세워 2억 원을 횡령했다는 추가 의혹이 드러난 토우. 직원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을 탄압하던 토우라는 업체가 대행사업체에서 이제 영영 퇴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비록 수석님께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가 그렇게 되면서 혹시 주변 같은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 사업주들이나 다른 회사 소속 미화원들에게도 영향을 꽤나 미쳤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전해주시고요. 일단 퇴출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12개 업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그 사장의 파워 전주시와 유착이 가장 좀 긴밀해서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해결될 거다. 계약 해지는 안 되고 그냥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을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계약 해지가 되고 업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10년 넘도록 유지됐던 이 위탁 업체 체계가 무너지는 거를 목격을 한 거고 안 변할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심적으로 사실 되게 큰 자극을 받았죠. 그리고 사장들 스스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 외부 업체들이 공개 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지만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10년이 저도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외부 업체가 들어오거나 이게 바뀐 적이 없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주 생태 위탁업체 체제의 지극 변동이 일어난 거고 또 업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계약 해지될 수 있다는 걸 다른 사장들도 보고 이제 인건비에 관해서는 유령 직원이나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인건비 남은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성과금으로 주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갑자기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실 민주연합 노조에 가입을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 자초지정을 알고 있고 이런 자녀 인건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업체가 만약에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썼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돌려준다.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노조 가입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지만 한편으로 이제 노조 가입이 저조한 곳이나 어용노조가 자리 잡은 곳은 마치 자기들이 그 돈을 자기들 때문에 받은 것처럼 또는 그 업체에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알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그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목돈을 받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있었죠.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되게 목돈을 받아서 기분 좋아 덕분에 낙수효과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던 많은 업체들마다 유령 직원들은 다 있었어요. 이름 올린 이사부터 시작해서 사장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형태로 해서라도 인건비를 착복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제 재발절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그거를 없애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계약 해지가 안 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어쨌든 간에 해고를 했다가 그게 잘못돼서 이제 업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이거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고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도 해고가 안 되는 폐업을 하거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노동자 해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징계나 해고에 대해서 굳이 노동조합의 이제 조직적인 행동이 아니라 개별적 일탈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거죠. 노동자가 약간 갑이 되는 상황에 그 전환점이 거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전주지부 조합원도 한 100명 정도 늘어나지 않는가요? 그 업체가 날라가고 계약 입찰 제한 받고
타 업체가 이제 들어오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기업노조에 있고 이제 한국노총 소속으로 본인들도 알았던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민주연합노조가 민주노조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했고 그런 결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고 이제 현재는 지금 저희 부지부장님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노총의 어영이었죠. 어영이었고 부위원장을 하고 계셨는데 간간히 저랑 소통을 했었어요. 소통을 하면서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교감도 많이 했었고 회사가 바뀌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끝에 너무 좋은 방향으로 이제 단일화가 됐죠. 이제 민주연합노조로 다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1년 10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전 직원이 조합원 상태죠. 네. 그 김일홍 수석님은 이제 토업체가 사업장은 아니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업장들도 낙수 효과를 봤다 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으로서 토가 날아갔을 때 기분.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좀 되게 강렬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위탁업체의 특성상 대부분은 사장이나 관리자의 지인 또는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인맥 때문에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그 관리자 자기를 채용하도록 해준 관리자 눈치를 보느라 그 제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바뀌면 자기를 채용했던 사람, 자기와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른 회사에 이제 관리자와 사장이 와서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자기를 이제 누가 지켜주냐. 저희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바뀌면서 연차도 다시 신입 직원처럼 11개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보호가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진다. 이거를 사실 많이 봤고 느꼈고 그래서 더 비교가 됐죠.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이 똑같이 규모도 비슷하고 업체도 바뀌었지만 저희는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많이 하락된 것이 많았고 여기 계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하고 비교 못할 정도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유급 병가 같은 것도 그렇고 산재를 했을 때도 차액을 30% 차액을 보존해주는 뭐 그런 굉장히 좋은 복지나 여건이 좋아진 경우를 보고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언제든지 업체는 바뀔 수 있고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민주노총이고 노동조합이고 그래서 그 활동 열심히 하면 보호받을 수 있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합원 수가 는 게 그 업체가 바뀌면서도 있었는데 타 업체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용승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다. 업체가 바뀌게 되면 우리를 고용승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어디 노동조합을 찾고 있는데 민주화합이 맞는 것 같다 해서 달려가서 설명했더니 전원이 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교섭을 통해서 임금이라든지 정년도 늘렸습니다. 단역을 통해서 임금 부분도 그렇고 그런 복지들도 많이 좋아져서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진작 할 걸 그랬다. 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좀 하기도 하고 조금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우가 날아가고 토우 내에서의 이제 단일 노조를 결성하시면서 조합원도 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개의 업체에서 노동조합이 생겼네요. 다들 전주 지부장님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상징과도 같다고 평하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남들은 살면서 한번 해보기도 힘든 싸움에서 연전연승하고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투쟁에서 구분응선을 넘고 계신데요. 직접고용 싸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환경미화원 전원에 직고용을 내걸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산 절감에 있다. 위탁업자에게 지급되는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절감하고 유착 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전주에는 직접 고용된 환경 관련 분들이 계시고 저희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처우나 임금 이런 부분들이 매우 극명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제 감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탄압도 있었고 해고도 쉬웠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투쟁을 처음 했던 게 우리도 직접 고용 해줘라, 간접 고용 철폐하고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투쟁이 시작됐는데 그 투쟁 안에서 제가 해고를 당하고 된 거고요.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
원래도 전주시하고 대화가 잘 안 됐었어요. 여기 수석님도 계시지만 대화가 안 됐고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찾아와? 저희가 민주노총이 지금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하는 투쟁 속에도 그런 게 있듯이 원청과의 교섭을 좀 해보고자 했는데 면담 자리에서조차 성의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주시가 번역화도 시행하고 위성 8기 시장님, 전주시장님이 바뀌면서 기조가 노동자를 좀 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선되고 저희가 우연찮게 저희가 좀 유명했나 봅니다. 전주에서는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하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고요. 시민단체 중에 가장 먼저 만나서 대화도 했고 그 뒤로도 집행부에서는 그다지 저희하고 사이가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집행부 분들이 싹 물갈이가 됐어요. 이제 물갈이가 되고 나서 그때도 또 사이가 안 좋았죠. 항상 저쪽으로 길가에서 막 싸웠잖아요. 점심 먹고 나오는데 우연히 만났다가 길 가다 만나가지고 막 거기서 삿대질 하면서 법대로 해보자 하면서 뭐 이렇게 싸웠었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화내지 말고 화를 가라앉히고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한 번만 참고 대화해보자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한번 대화하고 나니까 대화가 갑자기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항상 자주 소통도 하고 어떤 업체 측에서 어떤 위험 기여를 퍼뜨린다 하면 전주시에 질의를 해서 확인도 했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공단화도 직접 고용이다. 투쟁의 일환으로 연석회의를 열었었거든요. 전주시 안정적 청소년 행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 연간 120억 원 가량이 절약된다 라고 나왔고 그걸 토대로 전주시도 그거를 인정했고요. 그래서 직영이냐 공단이냐 이 단계에도 있고 전주시는 지금 공단을 추진해서 전주시에 직접 고용된 환경 관련분들하고 저희하고 일원화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좀 있는데 어디까지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되려면. 근데 그 안에 이제 협상을 잘 해야겠죠. 그냥 소속만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이 되는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더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누군가의 힘이 아닌 전주 지구 조합원들이 하나로 단결해서 뭉쳤고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저는 좀 복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투쟁마다 이길 수 있었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상기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간접 고용을 끝장내고 직접 고용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지부장님과 전주지부 조합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